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토샵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오랜만인데 그 이유가 질문들을 보면 되게 기초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이제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방향에 맞춰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 원래 취지였던 기본적인 초보자들을 위한 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저는 포토샵을 좀 오래 사용해 가지고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질문이 많더라고요. 저도 하긴 생각해 보면 공부할 때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가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 초심자의 마음을 좀 잊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 포토샵의 일단 기능을 알아야 할래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해볼게요. 일단 포토샵은 툴이 뭐냐면 요거를 보통 툴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툴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걸 메뉴라고 하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 메뉴 이 윈도우에서 눌러보면 요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체크된 거는 이 오른쪽에 꺼내놔지는 거예요. 꺼내놔지는 거고, 이제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툴부터 하면 요거 그림에서 사용하는 툴만 일단 할게요. 요거는 뭔가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그걸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레이어 위에다가 제가 글자를 썼거든요. 이 글자를. 근데 요거를 누르시고 그러면 이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알트 Z를 누르면 뒤로 돌아가죠. 컨트롤 알트 Z를 누르면 계속 뒤로 돌아갑니다. 계속 그 한계까지 돌아가고 컨트롤 Z는 왔다 갔다. 이렇게. 이거는 팁으로 워낙 많이 쓰는 거니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라쏘 툴이 아니라 이거 뭐야, 렉탱글러 툴 말고 이거는 뭐 건물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좀 쓰는데 이거보다는 이 라쏘 툴을 많이 쓰죠. 라쏘 툴은 뭐냐면 이게 지난 영상인가 제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예를 보여드렸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게 실제로 그림 그려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스킹 테이프 아시나요? 마스킹 테이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 부분만 칠하고 싶다 할 때 이렇게 거기를 해놓고 하면 이렇게 칠해지죠. 이렇게 반대로 이 상태에서 선택된 요 지금 이 안에가 선택된 거죠.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시면 짜잔 선택한 부위가 보호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컨트롤 뭐야 이게 라쏘 이거는 움직이는 툴인데 이거는 단축키가 V입니다. 정리를 해서 좀 써야겠네요. 단축키 이거는 단축키 V 이동 라쏘틀은 단축키가 L입니다. L 선택하고 선택을 반전하는 키는 컨트롤 플러스 I입니다. 이 라쏘툴은 활용하기가 되게 무궁무진해서 한번 다른 그 작가들 영상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활용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이럴 때 쓰는구나 이거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직선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곡선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걸로 하시면 이렇게 곡선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누르다가 Alt를 눌러주시면 곡선으로 바뀝니다. 처음부터 해도 되죠. 처음부터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불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Alt를 눌러주세요. Alt. 그리고 Alt를 눌러주시면 바뀝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매직봉인데 이건 그림 그릴 때는 잘 안 쓰고, 이 크롭은 이 화면 비율 뭐 이렇게 자르는 건데, 이거를 컨셉 아트 하다가 이렇게 컨셉을 처음에 막 잡잖아요. 잡다가 뭐 보니까 느낌이 요 정도만 쓰면 좋겠다 싶으면 요걸 이용해서 뭐 이렇게 고기만 남기고, 아이고, 잘라내고 뭐 이럴 때 쓰면 좋죠. 근데 이제 그림 그리는 툴이라기보다는 약간 뭐랄까, 편집에 가까우니까 넘어가고요. 스포이드, 얘는 많이 쓰죠. 얘는 예를 들어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어이구, 브러쉬를 해놓고 예를 들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 스포이드를 누르고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누르면 그 색이 빨아지는 거죠. 빨아지는 건데 여기 바뀌죠 계속.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브러쉬 상태일 때, 요 브러쉬 상태일 때 Alt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 스포이드로 바뀝니다. Alt, 스포이드. 그래서 스포이드는 단축키를 있긴 한가? 좀 써본 적, 있네. 단축키가 있는데 써본 적이 없어요. 항상 브러쉬 모드에서 Alt를 눌러서 사용했기 때문에 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힐링 브러쉬 뭐 이런 거는 이건 편집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브러쉬, 제일 중요한 브러쉬, 단축키는 B입니다. 그리고 B. 단축키는 B이고, B면은 이렇게 브러쉬 되는 이 모드일 때 아까 말했듯이 Alt를 누르면 그 스포이드로 변하죠. 스포이드로 변하고, 이 브러쉬일 때 마우스 우클릭 클릭하시면 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브러쉬가 다 떠요. 우클릭을 하시면 이게 조그맣게 뜰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뜨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뜨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건 자기가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이제, 나는 뭘로 해놨었나, 라지인데, 네. 저는 라지로 해놔가지고 브러쉬 모양을 확실히 볼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뭐가 있나,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자, 이 도장 툴은 편집이라서 그림 그릴 땐 솔직히 잘 안 쓰고 이것도 잘 안 씁니다. 지우개는 엄청 많이 쓰는데 그냥 단축키 2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2 지우개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요거 많이 씁니다. 요거 많이 쓰는데 이거는 그라데이션을 내주는 이런 느낌, 이런 기능을 쓰는데,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좀 힘들고, 이거를 여기를 눌러보시면 요 두 번째 거 있죠. 두 번째 거 누르면 이게 점점점점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가 한 대는 색이 먹고 이 부분은 색이 먹고 점점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렇게 분위기를 잡을 때나 뭐 이쪽을 더 어두운 연출을 한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얼굴 같은 데서 아까 말한 라소 툴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부분에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준다던가 뭐 이럴 때 많이 써요. 이것도 영상 보시면은 쓰는 장면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이 전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어요. 거기에 설명을 해놨어요. 실전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게 요거.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하려면 일단은 조금 뭔가 그려야겠네요.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얘를 누르시면 손가락으로 스머지 툴이죠. 이 세 개 중에 스머지 툴 씁니다. 손가락으로 이게 부비는 느낌이에요. 섞여요. 이게 색이. 이게 포토샵에 사실 페인터 이런 거에 비해 조금 딸리는 기능이 요건데 이 스머지 툴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것도 우클릭을 하면 브러쉬들이 뜹니다. 이 브러쉬를 써서 커스텀 브러쉬들을 써서 이게 섞이는 느낌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회화적인 느낌을 내거나 아니면은 그 뭐라 그래야 돼? 이것도 약간 실제로 그림 그릴 때 많이 쓰는 기법인데 뒤로 풀리거나 약간 뭐라 해야 돼? 흐려져야 되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써요. 이런 거를. 그리고 색도 좀 자연스럽게 섞이고 그런 경우에 많이 쓰게 됩니다. 이건 되게 이렇게 이걸로 그라데이션을 넣게 되면은 입자가 엄청 고와지기 때문에 밀도가 빨리 올라가죠. 그래서 적절할 때 써주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스머지 툴을 단축키가 없죠? 이거는 눌러서 사용하시던가 아니면은 인터넷 보면은 단축키 설정법 있거든요. 포토샵. 저도 한번 설정해 놓고서는 쓰지라니까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셔서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다치 툴, 번 툴. 이거는 세 개 다 쓰는데 주로 다치 툴을 많이 써요. 다치 툴을 많이 쓰는데 다치 툴은 D입니다. D. D 아닌가? O였다. 어이구 오랜만에 하니까 별거 다 까먹네요. 오 다치. 이거는 하이라이트를 강하게 이렇게 해줄 때나 뭐 아니면은 뭐 빛나는 거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는데 주로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요 모드에서도 하이라이트를 많이 씁니다. 하이라이트. 그리고 요거를 약하게 해주셔야 돼. 포인트예요. 이게 브러쉬 세팅에 따라 무슨 옵션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강하게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그리다 말은 건데 여기서 이거 지금 그냥 브러쉬로만 대충 스케치만 해 놓은 건데 여기서 이 다치 툴을 이용해서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살살살살 그림 살아나는 게 보이나요? 채도 이런 게 올라가면서 밝아지죠. 근데 이게 만약에 좀 세다 30%만 해도 그림이 확 날아가요. 이게 색이 확 날아가죠. 이렇게 너무 과해지죠. 그래서 이거는 한 5%나 뭐 이 정도를 약하게 해놓고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거를 사용해서도 지금 보셨듯이 얘도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점점 밝아질 때. 근데 얘로 그라데이션을 과하게 넣어버리면 일단 그림이 타 보이고 막 타 보이는 데다가 뭐라고 해야 돼? 이 대비가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크게 볼 땐 잘 안 느껴지죠. 근데 딱 작게 보시면 그림이 거의 거기만 딱 빛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어색한 그림이 되니까 이 닷지는 뭐라 그래야 돼? 필요하실 때 그러니까 이렇게 양념적으로 다 그리시고 나서 이렇게 연출하실 때 쓰시고 이러셔야지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툴인데 남발하는 순간 그림 퀄리티는 거의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 그러니까 꼭 끝에 쓰라는 건 아닌데 중간중간 쓰셔도 되는데 아주 양념으로 살짝만 이게 조미료를 많이 쓰면 음식도 느끼해지죠. 그러니까 하고, 그리고 요거 이제 쓸만한 건 요거.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거는 지금 이게 사진 이제 화면을 넘어가고 있을 때 종이로 움직이는 거예요, 종이. 근데 이것도 전 단축키를 모르는 이유가 뭐냐? 얘는 어느 모드에서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손가락으로 변합니다. 브러쉬일 때도 스페이스바 누르면 손바닥으로 변하고, 뭐 다칠 때도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크게 확대해서 그리실 때 유용하게 쓰는 툴이죠. 어느 모드에선 스페이스바. 그리고 이거 단축키가 아마 Z일 거예요. Z인데 저는 이거 브러쉬 써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단축키 써본 적이 없어요. 컨트롤 누르고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화면이 플러스 컨트롤 누르고 플러스 누르면 확대되고 마이너스 누르면 이렇게 되고, 확대하고 스페이스만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주로 사용하고, 여기서 이제 RTV 컨트롤 플러스 0번, 이거 엄청 많이 씁니다. 0번 누르면 뭐 확대를 했건 줄였건 무조건 화면에 딱 맞춰져요. 이거 많이 써요. 컨트롤 0번. 일단은 이제 이 툴에서는 이 정도 씁니다. 툴에서 쓰는 거는 이 정도면 거의 뭐 다 쓰신다고 보면 돼요. 활용도는 물론 이제 좀 뭐 고수가 되면 더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잘 그리시는 분 영상을 보던가 아니면 뭐 제가 중간중간에 쓰겠죠. 제가 설명하면서. 그럼 그때 보면서 좀 늘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눌러보면 꾹 누르면 이 화살표라고 하면 안 되고 삼각형 있는 요거 있잖아요. 그건 꾹 누르면 다른 메뉴들도 나오는데 한 번씩 재미로 사용해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이 스머지 툴 했잖아요. 스머지 툴이랑 비슷한 기능이 브러쉬를 꾹 누르면 나오는 믹서 브러쉬, 얘도 스머지 툴이랑 비슷한 기능이 됩니다. 이거 아무튼 여기다 쓰면 안 되네. 잠깐만요. 브러쉬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섞이거든요. 이렇게 섞이죠. 두 가지 색이.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써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뭐 딴 거는 숨겨진 이런 거요. 뭐 한 번에 꽝 채우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사실 그림 그릴 땐 잘 안 쓰니까 일단 설명해서 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림 그릴 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레이어입니다. 이 레이어. 지금 제가 무슨 단축키 쓰셨는지 아나요? D입니다. D를 누르면 이게 무조건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무슨 색을 선택하고 있었던, 뭐 보라색이었던 뭐건 D를 누르면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전 스케치 할 때 이 검은색으로 자주 해가지고 저는 이거 많이 써요. 그리고 이 레이어는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이런 도화지가 있으면
1이라고 썼다고 하시면 레이어를 하나 올렸어요. 그러면은 레이어가 똑같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게 지금 레이어가 하나 올라갔다고, 이거 하나를 눌렀다고 생각하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색깔을 좀 바꿔서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했다고 하죠. 이렇게 그으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종이에는 밑에 썼던 1이 나오고 그 위에 이렇게가 생기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계속 상위에 있는 게 덮어서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레이어를 올려주면 상위에 종이가 한 장씩 생긴다. 투명한 종이가 생긴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점점점 이 표시가 투명하다는 건데, 투명한 셀로판지가 이렇게 하나씩 대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계속 겹쳐 보이는 거죠. 계속 이렇게 쓰면 뭐 여기서 이렇게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레이어인데, 이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은 조금 뭐랄까 불편하죠. 이게 알면 할수록, 레이어는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그림 그리는데 엄청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레이어의 기능 중에서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 마스크. 여기 뭐가 딱 생기죠? 마스크. 근데 아까 제가 이 라쏘 툴로 하는 게 마스크 하는 거랑 마스킹 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레이어 기능 중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시 그 그림을 가보죠. 여기서 이 레이어에서 마스킹을 딱 해요. 그래서 지우죠. 여기를 지우면 이 원본은 건드리질 않고 여기서만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덮어진 거라서, 이건 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잘 되려나. 여기서만 된 거라서 원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많이 쓰는 경우가, 제가 좋은 예를 들어드릴 수 있겠네요. 이 레이어를 컨트롤 J를 누르면 복사합니다. 아니면 뭐든지 이게 우클릭하면은 나와요. 우클릭하면 안 나오나? 안 나올 리가? 이거 아니었나? 컨트롤 J를 하세요. 까먹었네요. 이거 맨날 컨트롤 J만 쓰니까. 두플리케이트 레이어라고 있는데, 이미지 이 메뉴에 숨어 있나 보네요. 레이어 에디트, 이미지, 레이어 여기 두플리케이트 레이어 요거 이렇게 하면 하나가 복사되죠. 레이어에 있는데 이거의 단축키가 컨트롤 J입니다. 아무튼 저는 컨트롤 J만 사용해서, 예를 들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림을 좀 어둡게 좀 누르고 싶어요. 누르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여기 요 커브 이거 있죠?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이거 밝아지네. 이렇게 어둡게 했는데, 아까 요거 있죠. 요거 이 마스킹 기능을 이용해서 이걸 키고 브러쉬를 해서 다 어둡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두운 부분만 어둡게 하려는데 지금 다 어두워졌죠,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검은색이 평소에는 칠하는 건데, 검은색이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검은색을 여기다 칠하면 이게 이제 제 이 레이어를 가린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슈슈 칠하면 어두워진 부분은 남겨놓고 이렇게 되죠. 원하는 데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걸 흰색으로 바꾼 다음에 이거 누르면 바뀌죠. 단축키는 X입니다. X. 이게 포토샵이 단축키가 원체 많아서 이거는 인터넷에서 찾으셔서 좀 보는 게 좋아요. X를 누르신 다음에 흰색을 이렇게 칠하면 원본 요 원본을 절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원하는 분위기를 찾을 때 되게 많이 쓰여요. 그림 그리는 기능으로 쓸 때는 뭐 다른 편집할 땐 다른 기능으로도 엄청 많이 쓰는데 그림 그릴 땐 이거를 많이 씁니다. 이런 기능을. 반대로 얘를 컨트롤 J를 해서 자, 밝게 만들고 싶다. 밝게 만들고 다시 이걸 누르신 다음에 다 밝고는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그 밝고 싶지 않은 부분을 다시 이렇게 마스킹을 해주면 그 부분은 다시 어두워지는 거예요. 원본을 해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스킬인데 이걸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엄청 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림 자체에서 뭐라 그래야 돼? 그림 자체에서 이거를 어둡게 할 수 있잖아요. 칠해서 이렇게 물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밑에 그려놓은 이 질감 이런 게 다 날아갈, 그러니까 덮는 거기 때문에 원본을 훼손하면서 분위기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또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또 그리기 싫으면은 이런 방법으로 분위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쓰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이거는 좀 해보시면은 감이 오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 쓰는 사람은 정말 안 씁니다. 이거는 쓰는 사람만 쓰는데, 왜냐면은 이거는 절대적인 그림 스킬이 아니라 포토샵의 스킬이기 때문에 그림으로만 끝내버리겠어 이러신 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죠. 저는 그냥 팁을 드린 거예요. 많이 쓰는 기능이다. 그리고 보셨지만 이 커브랑 컨트라스트 요건 다 이 메뉴에 있는데 요거 두 번째 거 여기 다 단축키들이 있죠. 제일 많이 쓰는 건 커브, 레벨 이 두 개 제일 많이 쓰고 이 컨트라스트는 단축키가 설정이 안 되는데 얘도 가끔 써요. 이미지에서 쓰는 건 여기 두 번째 거 오셔서 요 세 개랑 컨트롤 U 휴 세츄레이션 이거랑 요거까지 쓰겠네요. 인버트 뭐냐면 레벨은 좀 전에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하면 밝아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죠? 이 중간 톤을 내리면 밝은 부분이 커지고 이렇게 하면 어두운 부분이 커지고 자세한 거는 포토샵 책을 참고하세요. 자세한 기능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이거 책 보니까 되게 논리적으로 잘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커브는 주로 이렇게 해서 밝게 만드는 거나 이렇게 해서 어둡게 만드는데 팁이 있습니다. 위쪽을 올리고 아래쪽을 내려서 이렇게 S자를 만들면 지금 이 느낌 기억하세요? 자, 있다. 컨트라스트, 브라이트스 컨트라스트에서 컨트라스트를 올린 효과랑 똑같이 됩니다. 더 근데 얘는 이 커브는 더 정교하고 자기가 원하는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포토샵 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엄청 잘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거꾸로 이게 S자가 그려지면 이상해지죠. 이렇게 요렇게 S자를 그려야 됩니다. 이 그림 예뻐지죠. 이렇게 하면 그 컨트라스트가 높아져 가지고 좀 그림이 화려해지는 느낌이 살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전 제가 쓰는 기능만 밖으로 빼놨는데 색깔 어떻게 변환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색깔 변환이 일단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요거를 누르셔서 컬러 피커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요걸 눌러도 컬러 피커가 뜹니다. 요걸 눌러도 컬러 피커가 뜨고, 그리고 제가 쓰는 기능 중에 컬러, 윈도우에서 이 컬러 F6이네요. F6 누르시면 이게 딱 생기거든요. 거기에서 다른 거는 뭐랄까 RGB까지는 쓰시는 분 봤는데 거의 다 이걸 쓰시는 분은 HSB예요. 왜냐면 다른 건 컨트롤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컨트롤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쉬운 게, 얘는 색깔, 얘는 채도, 얘는 밝기, 명도라서, 예를 들어 제가 뭐 이 색깔로 얼굴을 칠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더 어두운 쪽을 여기서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 정도를 칠하고 쓰는데 얘를 더 어둡게 만들고 싶었다. 이거 Alt 눌러서 이렇게 찍으면 이 색깔이 나오죠. 얘보다 어두운 색을 하고 싶으면 이 브라이트니스만 내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당연히 더 어두운 색이 나오죠. 채도를 좀 높여서 조금 뭐 이쁘게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나는 뭐 여기서 뭐 파란 빛이 들어와 뭐 그러면은 뭐 여기서 색깔을 바꿔서 파란색을 이렇게 칠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하는 작업 방식이고, 많은 분들이 요거나 요거 눌러서 요거를 바꿔서 어둡게 뭐 밝게 채도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고 색깔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 근데 얘가 이제 나쁜 게 얘도 단축키가 없습니다. 직접 찍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만의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N을 누르면 요게 뜨게 단축키를 설정해놨어요. N을 누르면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저도 했는데, 이 단축키 설정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에 찾아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세팅해놓고 한 적이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잘못된 정보를 또 전하면은 이게 아주 큰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건 과감히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와치스 이거는 팔레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주 쓰는 색을 찍어서 이게 뉴 스와치고 누르시면 저장이 되거든요. 자기가 자주 쓰는 색이나 예를 들어 뭐 예쁜 그림을 봤는데 이 색이 너무 마음에 든다, 아니면 이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찍어서 이렇게 저장해 놓으신 다음에 쓰시면은 좋아요. 우리나라 이 그림 그리시는 분들 중에 그림에서 스포이드 찍어서 이렇게 자기 그림에 쓰면은 뭐 되게 뭐 잘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나 이렇게 저장해서 하나 아니면은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뭐 자기가 자주 쓰는 색을 이렇게 팔레트처럼 진짜로 팔레트에 물감짜 놓듯이 뭐 이렇게 짜놓고 그림 그릴 때 그걸 열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똑같죠? 작업 방식이 다를 뿐이지 똑같으니까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빼놓는 편이고, 근데 사실 저는 여기에 이 색깔보다 이 스와치 이게 기본 그거거든요. 완전 기본 그거를 쓰는데, 저는 이 흰색 단계 있잖아요. 이게 10%
단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요게 쓸만해 가지고 전 요거를 주로 쓰지 칼라는 사실 여기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툴 같은 거는 이제 이 정도면 다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알려드려야겠죠. 필터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블러의 가우시안 블러. 이게 흐릿하게 만듭니다. 딱 흐릿하죠. 어느 정도 올리면 더 흐려지고, 요거를 어떻게 쓰느냐는 지난 영상에 제가 잠깐 맛배기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활용도가 너무 많아서 그거 정도가 아니라 뭐 엄청나게 씁니다. 이거는 그림 말고 포토샵 편집하는 유튜브로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진짜 이렇게도 쓰는 거야 싶게 많이 써요. 그리고 역시 그림쟁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겁니다. 리키파이. 이거서 많이 들으셨죠? 마법의 툴. 딱 누르시면 이건 솔직히 좀 사기인데 요거는 이제 땡기고 밀고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 그림에서 이 턱이 이러면은 이런 거 이렇게 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얼굴이 좀 동그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땡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형태를 살짝 바꿔줄 때 되게 유용해요.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있는데 이런 거 이렇게 뭐 여기에 모여든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한 요것만 쓰세요. 왜냐면 얘까지 건들면 이거는 그 인물 성형 포샵에 가까워서 그림의 범주를 넘어갑니다. 그거는 진짜 이제 포샵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라 요걸로 그냥 형태 조금씩 보정하는 정도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좋다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더 쓰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너무 툴에 의존하게 되면 그림 실력이 안 느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조금 미소녀처럼 변하죠. 전형적인 외국 애들 턱인데 이렇게 하면은 약간 동양적인 날카로운 턱이 되죠. 동양적인 날카로운 턱 좀 이상한가? 아무튼 가장 많이 씁니다. 편집할 때. 그리고 뭐 다른 필터들은 그림에서는 뭐 별로 쓰이지 않고 이 노이즈 넣어서 좀 자연스럽게 이거 노이즈 넣어서 약간 리얼한 느낌 주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느낌 약간 괜찮죠? 뭐 요 정도? 요 정도면은 아마 그림 그리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거의 다 이제 아셨다고 보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에 보면 이미지 로테이션 보면 여기 있습니다. 클릭 캔버스 호리젠탈 띡 좌우가 바뀌죠. 이거를 단축키로 꼭 지정하세요. 지정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단축키를 못 보여드리는 게 녹화하는 프로그램 단축키랑 겹쳐가지고 녹화가 끊어집니다. 이거 F9를 제가 단축키로 설정해놨거든요. 근데 이걸 왜 쓰냐? 이거를 돌려서 보면 제가 이렇게 그릴 때는 멀쩡해 보이던 그림도 이걸 해서 반전을 시켜서 보면 밸런스가 깨질 때가 있어요. 막 턱이 이쪽으로 막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눈이 착시고 있고 항상 그 주안시로 봐가지고 이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한쪽으로 좀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 눈이. 그래서 이 좌우로 계속 반전시키면서 그리셔야 밸런스 있는 형태를 잡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정말 유명한 작가들도 다 그렇게 하고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뭐 제 영상 올린 것 중에 보면은 물론 쓴 건 없지만 저도 그거를 쓰려고 노력해요. 근데 영상 중에는 왜 잘 안 쓰냐면 이게 틀을 이렇게 가둬놓고 쓰니까 뭐 잘못 누르면 틀에서 나가면은 이게 단축키 잘못 누르면 이게 좌우가 바뀌어야 되는데 막 상하가 바뀌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 그냥 눈으로만
그리고 좀 뭐랄까 영상은 길어지면은 그 인코딩 하기도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좀 러프하게만 그리고 끝내니까 그냥 그 정도로 하는 거지. 실제로 깊게 자세히 진짜 더 빡세게 소위 말하는 빡세게 그리면은 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저 꼭 사용하시고요. 일단은 제가 그림 그릴 때 쓰는 툴이랑 뭐 메뉴들은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부족한 게 물론 많겠지만 일단 이런 게 있다고 소개만 드리고 나중에 이 뭐 모작할 때 정말 좋은 팁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건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고 알고 싶은 거는 이제 툴이나 뭐 이런 게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 일단 이 포토샵에 관해서는 사실 원체 유명한 프로그램이라 검색이 최고입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죠. 진짜 설명 잘한 블로그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림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시겠다 이러면 이제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그러면 그때 설명드리거나 뭐 보여드리거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